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경영 분야에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은 조선 최고의 지식 경영자 다산 정약용이라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40세부터 18년 동안의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유배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어떤 시기였다고요? 정약용에게 있어서는 유배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참혹한 시간대였겠지만요. 이때에 어느 때에 유배 기간 동안 18년 동안 후손에게 남긴 것이 바로 다 이때 나왔던 것입니다. 유배 기간이에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죠. 정말 그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남긴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드 클래스의 어떤 조건이 물론 뭐 성과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렵고 힘든 그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요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월드 클래스, 진정한 월드 클래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6페이지 연구 분야가 또한 광범위했는데요. 정밀하고 전문적이고 치밀한 학문적 성과 또한 이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의 수준 높은 저술을 남길 수 있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초서독서법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500권이라는 책이요. 적당히 대충 쓴 게 아니라 정말로 수준 높은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정약용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독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독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걸 가장 경계했을까요? 바로 제대로 독서하지 못하는 것, 적당히 하는 것,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이런 거를 가장 싫어했고 경계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과 이 세상을 탐구하고요. 결과적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그 본질의 마음, 그 중심의 마음.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독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멋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자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월드 클래스죠. 62페이지에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의 독서법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요. 세종대왕 그리고 다산 정약용, 명제 윤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하고 필기하라.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필기하라. 깊이 생각하고 궁리하라. 이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남명조식, 화담 서경덕, 다산 정약용. 그리고요. 반복해서 읽고 습득해라. 반복의 중요성. 이거 뭐 끊임없이 얘기해도 부족하죠. 반복해서 읽고 습득해라. 세종대왕, 성호이익, 퇴계이왕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탐구에 그치지 말고 읽기만 하지 말고 뭐하라? 실천하라, 행동하라. 명제윤증, 담원 홍대영, 남명조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하고 필기하라, 깊이 생각하고 궁리하라, 반복해서 읽고 습득하라, 진리탐구에 그치지 말고 뭐하라? 실천하라. 결과적으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필기하는 것부터 해서 실천하라. 정약용은요, 다른 조선의 많은 선비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독서를 했어요. 한 차원 더 높은 독서요. 그 결과 18년 동안 지리, 의학, 과학, 역사, 경제, 정치, 철학, 문학 등등등등등등 끝없는 정말로 다방면에 걸쳐서 한 분야가 아닙니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500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었던 정말로 독보적인 정말로 대단한 월드클래스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시문집 오학론에서 독서하는 개괄적인 원리와 방법, 그러니까 개괄적인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넓게 배우는, 널리 배우는 박학입니다. 박학다식이라 그러잖아요. 넓게 배우는 거죠. 첫 번째 박학, 두 번째 자세히 묻는 거예요. 신문입니다. 자세히
질문하는 거죠. 세 번째, 신중히 생각하는 신사. 저는 이러한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말로 다양하게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시간, 신사. 네 번째, 명백하게 분별하는 명변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실천하는 독행.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실함이 정말 이게 뭐 다죠. 사실은 뭐 독출한 뭐랄까 막 그 뛰어난 어떤 것보다는요 성실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뭐하는 실천하는 독행이요. 그래서 박학부터 독행까지 이 개괄적인 원리와 방법들. 자, 세종대왕도 이덕무도 초서를 했지만 정약용만큼 철저하게 단계별로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약용은 초서독서법의 근간을 세우고요. 이 바탕, 근간을 세우고 체계를 확립하고요.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간을 세우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멋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본인의 삶에 뭐 했던 것이에요? 적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초서독서법의 대가, 월드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근간을 세우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어떤 흔적들을 한번 좀 쫓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18년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의 책을 썼던 그 강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강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번 달 미라클 모닝 끝나는 어떤 시점에서 한번 가본다든지 어쨌든 꼭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우선은 가까이에 있는 정약용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202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정약용 도서관,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구리 근처에 있는데요. 정약용 도서관에 꼭 한번 갔다 와보고 싶어요. 요거는 뭐 이번 달에 꼭 한번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있는 이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초서 옮겨 적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장소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그 사람들, 인물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약용 도서관에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진, 다산, 초당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산 정약용, 월드클래스 정약용은요, 손으로 쉴 새 없이 기록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사색하고 비판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요, 스스로에게 꾸준히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자신의 의식과 이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입니다. 정약용에게 초서독서법은요, 이미 체질화, 생활화, 이거 된 거예요. 완벽하게 정말 한 몸이 된 거죠. 체질화가 됐고요. 생활화가 됐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독서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정약용에게 있어서 초서 독서는 그냥 완전한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뼛속까지 파고든 습관이 되었어요. 체질화됐던 것이고요. 그냥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월드클래스 정약용처럼 우리가 초서하는 이 초서 독서법을요, 우리의 온전한 독서 습관으로 체질화, 생활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지식경영의 월드클래스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약용 선생님을 한번 좀 본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기록하시고요. 끊임없이 사색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신 하루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